전 세계를 뒤바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생존을 건 문명의 충돌이었죠. 6년간 지속된 이 전쟁으로 8천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나라의 복수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지금부터 인류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8년) 겨울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모든 해외 영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 배상금까지 떠안게 됐죠. 베르사유 조약에 따르면 독일은 전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했고 군대 규모도 10만 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 막대한 배상금을 마련하려고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그 결과 빵 한 덩어리가 수레에 가득 찬 돈과 바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1923년에는 물가가 1조 배까지 오르면서 독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고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물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화가 지망생은 독일인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정확히 파고들며 우리가 세계 최고 민족이다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였죠. 절망에 빠진 독일인들에게 이런 말은 마약과 같았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패배가 유대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의 배신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단순한 적대감으로 풀어낸 거죠. 1929년 경제대공황이 터지자 히틀러의 나치당은 급성장했고 1933년 히틀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독재체제를 구축한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흐지조각으로 만들며 독일군을 다시 무장시키기 시작했죠. 독일 전역에 무기 공장이 들어섰고 징병제가 부활했으며 공군도 재건되었죠. 그는 전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률을 낮췄지만 그 진짜 목적은 전쟁 준비였습니다. 히틀러의 첫 번째 목표는 폴란드였습니다. 1차 대전 때 독일은 여러 차례 영토 반환을 요구했지만 폴란드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어서 폴란드를 에서 떨어져 나간 동프로이센과 서프로이센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침공하면 자동적으로 이 두 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했던 거죠. 독일로서는 1차 대전 때처럼 동서 양쪽에서 포위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놀라운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소련과 손을 잡는 것이었죠. 독일과 소련은 이념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1939년 8월 23일 비밀협정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하면 동쪽 절반은 소련이, 서쪽 절반은 독일이 나눠 먹겠다는 거였죠. 스탈린은 이 협정으로 시간을 벌면서 소련군을 재정비할 계획이었고 히틀러는 서부 전선의 부담을 덜고 싶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군은 선전포고도 없이 폴란드로 쳐들어갔습니다. 소련도 약속대로 9월 17일 동쪽에서 침입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9월 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독일의 전쟁 방식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블리츠크리크, 즉 전격전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죠. 탱크와 항공기를 앞세워 단숨에 적의 방어선을 뚫고 후방을 교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가 함락됐고 10월 6일 폴란드는 완전히 점령되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폴란드를 도와주겠다던 영국과 프랑스는 서부 전선에서 제대로 된 공격도 하지 못한 채 방관만 했죠. 이 시기를 가짜 전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부 전선은 조용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서유럽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차 대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독일과의 국경선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해뒀습니다. 마지노선이라 불린 이 방어선은 총 170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수백 개의 벙커와 지하시설이 50km에 걸쳐 늘어서 있었고
각 요새마다 수십 문의 대포와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만 있으면 독일을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정면 돌파 대신 우회 작전을 택했습니다. 마지노선을 피해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거쳐 프랑스의 아르덴 숲으로 침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아르덴 숲은 나무가 빽빽해서 탱크가 지나가기 어렵다고 여겨졌는데 독일군은 이곳이야말로 허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중립국들을 침공하며 아르덴 숲을 돌파했고 3일 만에 멜즈강을 건너 프랑스 본토로 진격했습니다. 마지노선을 무력화시킨 독일군은 연합군을 둘로 분단시켰고 이탈리아도 6월 10일 독일 편에서 프랑스 남부를 공격했죠. 프랑스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군은 덩케르크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을 벌여 겨우 목숨만 건졌고 6월 14일 파리는 함락됐습니다. 불과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한 거죠. 독일은 프랑스 북부와 대서양 연안은 직접 통치하고 남부는 비시 정권이라는 친독 정부를 세워 간접 통치했습니다. 이제 서유럽에서 독일에 맞서는 나라는 영국뿐이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독일은 바다를 건너 상륙하기 어려웠죠. 대신 공중전에서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독일 공군은 영국보다 3배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1940년 7월부터 시작된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군은 영국의 항구와 비행장, 공장들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는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더 시설이었죠. 영국은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레이더망을 구축해뒀고 이를 통해 독일 항공기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국 공군의 스핏파이어와 허리케인 전투기들이 용맹하게 맞서 싸웠고 처칠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이 국민들을 단결시켰습니다. 결국 1940년 10월 독일의 영국 침공 작전인 바다사자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히틀러가 처음 맛본 패배였죠. 영국 공략이 막히자 히틀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소련을 공격하기로 한 거죠. 소련의 풍부한 석유와 곡물, 광물 자원이 필요했고 어차피 이념적인 소련과는 언젠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1년 6월 2일 새벽 3시 독일은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바르바로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300만 명의 대군이 3,000대의 탱크와 2,0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1,500km 전선에 걸쳐 소련으로 쳐들어갔죠. 사실 몇 년 전 스탈린이 대숙청을 벌여 유능한 장군들을 모조리 처형해버린 탓이 컸습니다. 독일군은 파죽지세로 진격해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으며 12월에는 모스크바까지 30km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12월이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시작된 거죠. 영하 40도의 추위에 독일군은 제대로 된 방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보급선은 늘어졌고 동상에 걸린 병사들이 속출했죠. 무엇보다 소련 국민들이 조국을 지키려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줬고 소련군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37년부터 중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29년 경제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1931년 중국의 만주를 침공했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해졌죠.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였는데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노린 거였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일본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고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일본은 무력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죠.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일본 해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350대의 일본 항공기가 2시간에 걸쳐 미군 함대를 공격해 18의 군함을 침몰시키고 2,400명을 사살했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치욕의 난리라고 부른 이 사건으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됐습니다. 1942년 2월 1일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을 포함한 26개국이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전 지구적 규모로 확산됐죠.
초기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온 독일과 일본이 승승장구했지만 1942년 중반부터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미군의 암호 해독팀이 일본군의 작전 계획을 미리 파악해낸 거죠. 미군은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었고 일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4척을 모두 격침시켰습니다. 이후 태평양 전선의 주도권은 미군이 잡았죠. 초기에는 독일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소련군은 제대로 준비도 못한 채 당황해했죠. 유럽에서도 독일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 25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됐고 이를 기점으로 소련군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미군과 영국군도 1942년 11월 북아프리카에서 반격을 시작해 1943년 5월 독일군을 모아냈고 7월에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결국 무솔리니 정권이 무너졌고 이탈리아는 연합국에 항복했죠.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노르마디 상륙작전이었죠.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하에 150만 명의 병력이 5천 척의 함정과 1만 3천 대의 항공기 지원을 받으며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독일은 이제 동서 양쪽에서 협공당하는 처지가 됐죠. 절망적 상황에 몰린 히틀러는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1944년 12월 16일 아르덴 지역에서 벌어진 벌지 전투였죠. 남은 전력을 모두 집중해서 연합군을 분단시키고 벨기에의 항구 도시 앤트워프를 점령하려 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참패했습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폴란드를 해방시키며 독일 본토로 진격했고 4월 16일 베를린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4월 30일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자살했고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유럽 전선이 끝났죠. 결국 미국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폭탄이 투하됐습니다. 두 도시에서 총 20만 명이 희생됐고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9월 2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났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럽 열강들의 힘은 크게 약화됐고 미국과 소련이 새로운 양강 구도를 형성했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와 계획경제를 내세우며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념과 체제를 둘러싼 새로운 대립, 바로 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